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오늘은 절기 중에 우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입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또 음력 2월은 곧 닥치는데 음력 2월을 다른 말로 영동달 또는 영등달이라고 합니다. 그 영동달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그 우수가 보니까 2월 19일이네요. 우리가 통상 입춘 후에 15일 후면 되면 바로 우수가 닥칩니다. 우수가 닥치는데 우수가 어떤 날이냐? 한문을 보면 이러네요. 보니까 한문으로 보면 비우자에 물수자가 있는 거로 보사 비와 물이다. 이제까지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는데 이제 비가 되고 이제까지 대동강물이나 한강물이 얼었잖아요. 얼으니 이제 녹아서 물이 됐다. 그래서 이제 봄에 바로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수에 대해서 생각나는 말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수달이 고기를 잡아서 어떤 물의 신, 수의 신, 즉 물의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그 말이 있고, 그 다음 5일 지나면 또 뭘 하냐? 기러기가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세 번째, 이제 또 5일 지나면 바로 봄에 새싹이 나타난다. 이 남쪽도 벌써 이제 묘야에 꽃도 피고 있습니다. 이제 우수가 되면 대우수 경칩이 지나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대동강물도 녹는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우수에 가면 또 재미난 속담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수 지난 얼음처럼이라고 했잖아요. 얼음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우수 지나면 얼음도 등등 넣으니까 우리 둘이 만약에 좀 서먹한 사이면 우리 둘이 이제는 우수 지난 얼음처럼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뭐 그런 뜻으로 표현해집니다. 우리가 24절기 중에 봄을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입춘인데, 입춘 또는 이제 입춘 다음에 오는 저희가 오늘 본 바로 우수인데, 우수를 다른 말로 관계되는 저기 중기랍니다. 중간에 드는 것을 중기라는데, 다음에 이제 경칩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4절 중에 우수인데, 우수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봄의 시작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2월 14일이나 우리가 뭐 오늘이 18일인데 2월 19일이나 20일날 통상 우수가 닥치는데, 이때 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통상 봄은 우리가 3, 4, 5인데 3, 4, 5를 통상 오는데 왜 자꾸 봄을 말했지 않냐, 자꾸 강조하는 거 보면 겨울에 날씨 추우니까 바로 봄을 빨리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바로 봄이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달 우수는 2020년 우수는 많이 좀 춥네요. 그렇죠? 바깥 날씨 많이 춥죠. 그래서 좀 우수가 지나면 이제 점점 이제 봄이 기운이 다가오니 좀 활동도 올바리 하면 좋지 않겠나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뭐 코로나19도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이 우수에 관계된 다음에 중요한 날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음력으로 2월을 영동달이라 합니다. 영동달 또는 영등달이다. 영등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면 뭐 한문에 없는데, 우리가 외상거래 할 때도 외상도 쓴 우리말인데, 이 영동달이니 뭐 영등달이니 하는 거 보면 특히 한문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문을 굳이 만들어 보면 영동달이라 할 때 영동을 굳이 한문을 표시하면 이런 표현을 할 것 같더라고요. 신성스러운 영자에
움직일 동자라 해가지고 움직일 동자로 써가지고 싱싱스럽게 움직인다. 누가? 귀신이. 어떤 귀신? 할멈귀신. 영동할멈이라 많이 듣잖아요. 영동할멈. 할멈. 또 영동하람이 영동할매. 그런 말인데 싱싱스럽게 귀신이 즉 신의 세계에서 만약에 인간 세계에 있고 신의 세계가 있다면 바로 2월은 신이 내려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신이 왜 내려오느냐? 업이나 농촌 대신은 새로운 이 새싹을 겨울 내에 지냈다가 봄이 오면 새로운 새싹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씨앗을 준다 라는 뜻에서 신을 온다, 싱싱스럽게 활동한다, 바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달은 또 뭐냐,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 굳이 한문으로 제가 만들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맞이할 영자에 이 등자는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인데 당자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좀 말이 좀 순서가 재미난 얘기를 하자면 제주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시의 서쪽을 보면 귀등이란 동네가 있는데 그덕에 보면 우리가 큰 조각산 3개가 아마 인설 봤을 겁니다. 큰 조각상, 이렇게 조각상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바로 영동할매, 바로 영등할매상이 있고 영등하루방, 이거는 영등대왕이란 그런 나타난 조각상이 있는데 왜 영등대왕이란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제주도의 섬에 어떤 외딴 섬에 눈이 외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눈이 외박이 있는 신인데 어떤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 놓쳐서 이 눈이 외눈의 사람이 도달했죠. 그렇죠. 도달하다 보니 이 잡혀 먹을 때 이 눈이 하나짜리가 잡혀 먹잖아. 그래서 영등대왕이 돌아가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돌아가라. 그러다 거의 끝날 때까지 외쳐라 했는데 까먹겠다. 그죠? 그래서 다시 바람에 밀려서 또 도달했는데 영등하면 다시 또 영등 귀신이 다시 도와준 거죠.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영등대왕한테 그런 말 했다릅니다. 이 보답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내가 매년 음력으로 2월 1일에 너희 동네를 갈 테니 그래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럼 영등대왕이 온 걸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너희 마을에 보말이란 그 조개를 그 속에 있는 먹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왔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 2월달에 보말을 조개를 따보면 내용이 비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영등 이 대학이 온 걸 알고 여러 가지 굿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런 귀등리에 가면 이런 조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을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2월 영동달 보면 2월 1일날 또 정월 대보름처럼 찰밥도 해먹고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집에는 또 부엌에 이 물을 한 손 탁 떠놓고 또 빨간, 노랑, 초록 깃발을 씌워놓고 영동할매 또 신을 잘 모신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집에는 가보면 이 장독대에 정한수와 함께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조상들, 이민들은 정한수를 떠놓고 또 자손들 잘 되라고 또 기도를 하고 언제까지 하냐? 바로 2월 내내를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과거에 우리가 선천시대에 보면 이 2월달에는 여러 가지로 새로 신이 활동을 한다 그런 내용 같더라고요. 한편으로 또 이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명의 서두에서 이제 영등이 제가 한문을 표시할 때 영등이라는 표시를 했잖아요. 이 등이 이 맞이할 영자인데 등은 뭐냐? 바로 제가 생각한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나라 할 때 제주도는 당등 하다 보니까
등리로 표현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교육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이러 오다가 당나라 상인대 여자가 신이 오다가 보니까 이 풍파를 만나서 그 2월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풍파를 만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바다에 빠져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제주도에 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당나라 그 여자의 그 주머니에 보니까 이 이상한 씨앗이 있다는 거죠. 이상한 씨앗이 그 씨앗을 바닥에 뿌려보니까 이상한 봄말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개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신을 혹시 그 다음부터 또 이걸 올까봐 이런 신을 잘 맞이했다. 그래서 영등구슬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영등 할머니가 2월 1일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개에 관한 신 미역 씨앗을 잘 뿌리고 2월 말 되면 올라갔다. 그래서 올 때 큰 제를 지낸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는 2월 달에 가보면 영등구슬 많이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로 2월에 신에 있는 영등 할멈의 그 신을 맞이하는 그런 걸 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영등구슬을 하고 육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육지에서는 그 통상 마을에 살다 보면 여러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굿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신을 모시는 그런 그 무당들은 보면 2월달에 나무를 위해서 잘 구슬을 잘 안 한단답니다. 왜 그러냐면 2월달에는 신을 관장하는 이 신이 내려오는데 신을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돈 벌려고 다른 사람한테 구슬을 하면 구슬 하다가도 나중에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2월달에는 무당들은 가보면 내가 좀 어디가 아픈데 좀 구슬 해달라. 그러면 무당들은 잘 구슬을 잘 안 해줍니다. 2월에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신이 온다는데 신 맞을 준비도 안 하고 네가 돈 번다고 뭐 가서 굿 해달라고 만 해줍니까? 그럼 꼭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돈을 더 많이 받았죠. 돈 많이 받아가지고 또 어떤 신을 제대로 꼭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대로 하나만 차린다면 이렇게 고기를 놓고 뭐 이렇게 하면 2월 때는 꼭 뭐 구출한다 그러면 별도로 하는 상을 더 차렸죠. 이렇게 상을 더 차려서 그 할망을 위해서 제상을 더 차리고 또 본래의 또 조상을 위해서 이 굿도 하는 그런 2월 때는 그런 저 과거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 제가 곰곰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더래요. 그 2월은 보면 이제 이 얼음이 녹고 아까 우수 봤잖아요. 얼음이 녹고 길이 녹았던 것도 이제 점점 녹은 이 길 가다 보면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동달 되면 어떤 사람이 자꾸 다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자꾸 다친다고. 그런 이유가 아까 길거리 나가보면 뭐 미끄러우니까 발도 다치고 올 수 있잖아요. 가만히 집에 있다가 뭐 안 나가다가 하필 그때는 또 나가다가 뭐 발이 또 다치고 오는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가면 길도 녹으니까 뭐 조심하라. 요즘 현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길이 얼어서 녹다 그런 길은 없는데 그래서 또 현대사회에서는 봄철 다가오면 졸리고 하면 졸음 운전도 하고 되니까 2월에는 특히 뭐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영동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농촌에서는 또 2월 때는 뭐를 해야 되는지 바로 2월 지나면 바로 또 모자리에 벽시도 뿌려야 되고 씨도 또 뿌려야 되고 또 3월 달 감자도 뿌려야 되니 바로 다 2월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그릇도 내야 되고 하니까 원래 그릇 한 마리에 감자 한 마리라는 그런 말이 있다시피 2월 때는 참 점점점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럼 2월 달에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좀 잘 가져라.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영동달에 대해서 특히 말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수와 영동달, 영등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하자면
우수가 지나면 이제 봄의 기운이 확 느껴진다. 이제 점점 우리도 생활을 넓히는데 바로 봄이 온다 해서 와장창 무작정 또 행동하지 말고 주위를 잘 살펴보고 바람도 많이 분다. 이월은 그러니까 2월달에는 음력, 이번에는 음력이 보니까 2월 24일부터네.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인데 이 날을 잘 생각을 해놨다. 아, 2월은 이렇게 과거 조상님들은 2월달에 그 장독대에 정화수도 놓고 기도도 했고 부엌에 또 이런 영동할멈 모시기 위해서도 했고 또 제주도에서는 또 이 영동할멈 모시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얻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다. 또 통영에는 뭐 남녀 유별의 시대이다 보니까 자 활동을 안 했는데 이날 2월 15일에 통영에서는 보면 남녀가 구분하지 않고 다 그날 나와서 탑돌이도 했다. 그런 풍속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면 그때부터 남녀가 그날 말한 뭐 만나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자 2월은 이와 같이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땅도 많이 미끄럽고 산에 다니는 사람 특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우수 영동달을 살펴봤고 다음에 절기는 바로 또 경칩에 대해서는 또 그날 언제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